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고구들장입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이게 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직불금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를 신청할 수 있느냐면은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폐경지는 안 됩니다.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농지는 실제로 농사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됐다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변경됐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300평에서 1500평까지는 무조건 120만 원을 주겠다, 요 말이고요. 면적직불금은 내가 좀 이따 면적에 따라서 얼마를 주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어떤 사람한테 주냐 하면은 여기에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으로 넘어갑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은요, 요거 전부 다 만족해야 돼요. 둘, 넷, 여섯, 일곱 가지죠. 농지 경작 면적이 0.1에서 0.5 헥타르 이하라 해야 됩니다. 0.1은 넘어야 되고 0.5 헥타르. 두 번째로는 농지 소유 면적이 농가, 우리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1.5 헥타르. 1.5 헥타르면 1 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니까 15,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주겠다는 겁니다. 1.5 헥타르라는 것은 평수로 따지자면 그냥 4,689평입니다. 요거를 넘는 땅을 내 소유로, 우리 농가 소유로, 소유자가 우리 농가로 돼 있고 나머지 내가 농사를 많이 못 짓고 텃밭 개념으로 300평을 짓고 있다. 이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는 거고, 나도 또한 면적직불금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지 소유 면적이 4,689평을 넘기 때문입니다. 신청 연도 전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요거죠. 그리고 다음은 농업 외 종합소득. 그리고 개인이 우리 농가에서 내가 농사를 지은다면 내가 2천만 원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의 소득, 농가의 소득이, 그리고 가구 전체로, 그리고 우리 가구에 내가 있고 집사람이 있고 아들이 있고 전부 다 가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분가하는 아들은 빼고요, 가구로 되어 있다. 이러면 4,500만 원 이하, 가구 전체에 4,500만 원, 나는 2천만 원. 자, 기타 소득, 축산업에 대해서도 6,500만 원이 넘으면 면적직불금 대상이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시설재배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여기 중요합니다. 논밭 진흥구역, 농업 진흥구역이 있고 비진흥구역이 있습니다. 논밭 공이 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1헥타르당 205만 원, 2헥타르 같으면 410만 원을 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7헥타르 농업 진흥구역 안에 논이나 밭을 경작하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2헥타르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205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410만 원을 주고, 2헥타르가 넘고 6헥타르 안 되는 부분, 여기 4헥타르잖아요. 2헥타르까지 있고 3, 4, 5, 6, 4헥타르에 대해서는 197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197만 원. 요래 되면은 788만 원 되죠. 나머지 1헥타르에 대해서는, 여기 대해서는 헥타르당 189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주는데 농민의 공익적 기능을 하라는 거,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공익직불제를 면적직불금이나 소농직불금을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해놨습니다. 이게 몇 가지냐? 이게 무려 17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평소에 농사 짓던 대로 그대로만 지으면 됩니다. 특별히 나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 첫 번째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라. 그래,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토양을 유지해라. 그리고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해라. 그래, 농가리 밭가리를 해놓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경계가 분명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해라. 왜냐면은 여기 몇 평을 갖다가 해가지고 저거를 돈 줘야 되는데 둘이가 뭉쳐놔 놓고는 나는 뭐
500평, 저쪽도 500평, 합치면 800평 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확실하게 해놔놓고 농사를 지라. 그래야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수로, 배수로, 그리고 용수로를 유지 관리해라. 그리고 용수로는 있는데 그게 다 막혀가지고 물이 안 흐르도록 해놔놓고 농사 짓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지라. 그래야 돈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라.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자, PLS 제도도 있고 뭐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농약 사용 요래 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에 농촌진흥청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이 보죠. 여기를 클릭을 딱 합니다. 그럼 어디에 가나요? 이렇게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그럼 요 밑에 보이죠? 작물명을 입력하고 농약 검색을 딱 합니다. 작물명을 뭐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고추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고추하고 농약 검색을 딱 했습니다. 하니까 우와, 2968개의 농약이 검색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봐요? 못 보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고추, 탄저병 요래 가지고 다시 검색을 딱 합니다. 아, 67개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고추, 탄저병하고 요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체크 안 하면 뭐 400개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체크를 하게 되면 67건 나죠. 67건은 쉽잖아요. 요 중에서는 제가 그냥 메뉴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티타논 소화제를 체크를 딱 해가지고 클릭을 합니다. 하면은 오메 엄청나게 간단하네요. 저기 농약 시방서나 농약 통에는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적히가 어지럽잖아요. 근데 요거는 꼭 지켜야 될 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고추 탄저병에는 고추 탄저병이 발생하면 그 즉시 처음에 경력 잎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10일 간격으로 또 뿌리고 10일 간격으로 또 나을 때까지 단 몇 회까지 고추 농사를 올해 짓는다고 하면 올 한 해 동안 4회 이내 최대 7중의 4회입니다. 그리고 요 딱 나오죠. 마지막 수확 3일 전까지. 내가 오늘 수확을 하고 싶다면 3일, 최소한 3일 전에는 농약을 쳐야지 3일 안 돼가 농약을 치면 이 잔류 검사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농약이 검출되게 되면 이게 유통이 안 돼요. 그럼 풋고추 같은 경우는 작살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농산물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라. 아까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을 준수해라. 제한 명령이 없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있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해라. 비료를 너무 많이 세려쳐가지고 논을 다 베리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았다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양을 치고, 그리고 토양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변, 고추는 어떠한 농약을 얼마나 채락하는 거, 요거를 지켜서 채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대해서 농민도 책임을 갖고 해라. 그래야 공직불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비료 적정 보관 관리. 비료를 갖다가 막 비 오는 데 관리해가지고 물에 떠내려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지 마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이 있으면 이걸 이수해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마을 공동 활동이 있으면 참여해라. 그래 마을에서 풀베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길을 곤친다든가, 안 그러면 뭐를 갖다가 이 태풍으로 뭐가 넘어져 가지고 뭐 한다든가, 뭐 마을 이장이 어떤 공동 활동을 한다. 그때는 참여하란 말이죠. 그래 이런 일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홉 번째는 영농 폐기물로 적정 처리를 해라. 그래 농지와 그 주변에 영농 폐기물을 버려진 채로 방치하지 마라. 그리고 농지와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태우거나 땅에 묻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걸 하면은 공익직불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열 번째는 영농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라. 매월 1회 이상 영농 일지를 작성하고 농약 비료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작업 내역을 기록해라. 뭐 이건 기록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 정해놨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돈을 주겠다는, 만약에 하지 않아야 걸리면 안 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검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변경 신청을 해라.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은 신청하라. 그런데 이것도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은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리고 12번째가 가축 분뇨 대비 액비화 및 살포 기준을 준수해라.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그냥 살포하지 말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액비 사용화, 대비
요 기준을 준수하라. 그런데 우리는 거의 상하 거의 다 하지, 우리가 만들어 하는 건 별로 안 되고, 또 양이 적은 거는요 그냥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3번째,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 분뇨 배출 금지다. 그러니까 농약이 남은 걸 갖다가 막 옆 논에 부분나가 안 그러면은 뭐 그래가지고 이 또랑으로 흘러가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면 이게 바로 공공수역이잖아요. 그리고 가축 분뇨도 막 비 오는 날 막 이래 옆에 또랑에 갖다 붙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러면 돈을 안 주겠다는 거죠. 14번째는 하천수 이용 기준을 준수해라. 여기면은 이 강에 이 물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는 그 전에 관할 홍수 통제소가 있습니다. 낙동강 홍수 통제소, 금강 홍수 통제소 요런데 신고를 해라. 그리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하루에 8,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계측시설 설치 사용 내역 기록을 작성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5번째는 지하수 이용 기준.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가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해라. 허가를 맡아라.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수위 체크를 하여 올바른 관리가 필수다. 뭐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 별로 없고, 그리고 지하수는 거의 다 보면은 지방 정부의 저거를 갖다가 보조나 융자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신고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 거는 별로 없지만 요 기준을 정해놨으니 요걸 알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16번째는 생태계 교란물의 반입, 사육, 재배를 금지한다. 그래 유틸이나 황소개구리나 돼지풀이나 뭐 이런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거 요거를 갖다가 반입하거나 사육하거나 키우거나 재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돼지풀 같은 거 재배하면 막 풀이 펄펄 날려가지고 다른 농가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막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17번째, 방제 대상 병충해 발생 신고해라. 방제 대상 뭐 제선충이나 안 그러면 뭐 무슨 병이 이래 걸렸으면은 그런 거를 갖다가 군청 같은데 신고를 하란 말입니다. 요런 의무 조항을 줬는데 이게 중요한 건 하나도 없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소에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데 그 불법이 뭐냐? 바로 요거다는 거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 오늘은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요거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